여러분 안녕하세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찬바람 나고 네. 또 요즘에 또 감기도 또 많이 드셔요. 또 네, 다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더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타임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정보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최근에 CDC에서 질병관리본부죠. 네. CDC에서 가을, 겨울 바이러스 시즌을 위한 업데이트된 그래서 2024, 2025 코비드 19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업데이트됐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024년, 2025년까지인데요. 이 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독감 백신 권장 사항이 어떻게 네. 나왔을까요? 네, 이제 CDC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이라면 이번 가을과 겨울에 코비드-19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된 2024, 2025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코비드-19 백신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이 업데이트된 그 코비드-19 백신은요, 네. 올해 말에 이제 각각의 회사에서 출시될 예정인데요. 네. 이 권장사항은 새로운 백신이 출시되는 대로 즉시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비드-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사스 바이러스 2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코비드-19 백신의 보호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된 2024, 2025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대부분의 감염과 또 입원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보호를 이제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백신 또한 이제 급성 감염증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해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코비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줄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백신을 뭐 벌써 맞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네. 어떤 연령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백신 맞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네, 또 네.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보통의 경우는 7월, 8월이라고 한다면은 독감 네. 백신은 뭐 대부분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특정 그룹의 경우에는 그 달에 백신을 맞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임신 3개월 차인 임산부다라고 한다면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7월이나 8월에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아기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독감 백신을 2번 맞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백신이 나오는 즉시 첫 번째 백신을 맞아야 하고요. 네. 두 번째 백신은 첫 번째 백신을 맞은 후에 최소 4주 후에 접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7월이나 8월에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다른 예방접종이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이 시기에 예방접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성인 중에서도 65세 이상, 네. 그리고 임신의 1기, 2기 임산부인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에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7월, 8월에 예방접종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코로나를 지나왔지만 다시 또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신도 있지만 네. 특별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음식, 네. 뭐 이런 면역 담당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그래 알아볼까요? 네. 네, 일단은 뭐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 접종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이 될 텐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인해서 뭐 많이 이제 불안해 네.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이 코로나를 이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방하면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특히 네. 이제 면역에 약하신 어른들은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면역이 높여주는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일단 음식의 종류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도라지는요. 어. 그 사포닌 성분이 많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폐 기능에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포닌이 이제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폐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화 기능이 약하다 이럴 때는 섭취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가 그렇군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어 들어있는 셀레늄이라고 한다면요,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흡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네. 이제 그냥 밥 반찬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등어 조림 이렇게 무 넣고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홍삼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 A, 또 비타민 아. C, E, B1, B2, B6, 뭐 식이섬유, 엽산인, 철분, 칼륨, 칼슘 네. 너무나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포닌이라는 성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홍삼을 요즘 뭐 쉽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꾸준히 이제 홍삼을 섭취해 주시는 것들은 또 면역을 높이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국 음식에 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음식 중에 하나가 마늘인데요. 마늘. 네, 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어떤 그 병원균이 침투했었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살균이라든가 해독이라든가 간을 해독해준다든가 그리고 또 힘을 나게 하는 강장 기능도 탁월하기 때문에 뭐 백일해가 있거나 폐결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운 마늘도 좋고 찐 마늘도 좋고 네. 저는 이 마늘을 꿀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오래 좀 놔뒀다 드시면 하나도 맵지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누카 꿀에다가 마늘을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목 감기에도 좋고요. 또 네. 이런 면역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꿀에 재웠을 때 마늘을 이제 네. 센 거를 이렇게 재웠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마늘을 잘 껍질을 까셔서요. 네. 위에 그 꼬다리 있는 부분에 세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위에를 깨끗하게 하시고 한번 씻으신 다음에 물기가 없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마누카 꿀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꿀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까만색 이제 뭐 꿀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홍삼 뭐 이런 걸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가 까맣게 변하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콩. 콩은 네. 뭐 단백질 하면 콩하고 떠오르실 텐데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콩에는 면역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면역 물질을 만드는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콩이 발효하게 되면서 아이소플라본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뭐 여러분들 늘 된장국, 청국장 뭐 이런 네. 거 즐겨 드시는데요. 다만 이제 좀 너무 짜지 않게 네. 이렇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물을 네. 수시로 뭐 코로나 뭐 감염뿐만 아니라 감기에도 물만 드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은 5배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물 말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많이 드시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높게 되면은 덜 치명적이게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도만 떨어지더라도 코로 인해서 바이러스균이 쉽게 와서 코감기부터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부분. 그런데 따뜻한 물만 드셔도 금방 체온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요. 이 따뜻한 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또 이렇게 독감 백신 종류 또 꼭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네. 임 박사님이 먹어야 되는 음식, 영양소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네. 끝으로 네. 빠뜨리신 게 있으시면 네.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네. 글리코 영양소라고 한다면 그냥 연역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리코는 글리코즈 하면 당이잖아요. 네. 글리코는 이게 달다. 글리코 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글리코는 당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리코 영양소가 네. 세포막에서 이게 바이러스다. 이게 영양소다라는 네. 거를 세포막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좋은 성분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럴 땐 얘네들이 신호를 감지해서 세포막에서 문을 열어줘서 좋은 영양소는 들어오게 하고요. 이 나쁜 바이러스나 뭐 치명적으로 나쁜 부분들은 얘네들을 녹아버려요. 그리고 얘네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똑똑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호박이라든가 아니면 버섯이라든가 제철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나 뭐 유명한 그런 그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 드시는 뭐 제철 음식을 무시하지 마시고 네, 이런 이제 호박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5가지의 그 그러니까 다양한 채소들을 네. 드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네, 이렇게 세포를 똑똑하게 우리 몸을 면역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내 몸 안이 잘 돼 있으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또 지금 임 박사님이 제안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챙겨서 드시면은 어떤 것이 와도 코로나 더한 것이 와도 저희가 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임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